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집회에는 집회.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한 달째 이어지자 이번에는 맞불 작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양산 시위 소리 들립니다. 맞불 집회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는 끝이 없습니다. 국회는 지금 계속해서 공전 중이고요. 정치적 해결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다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대표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젊어지셨어요? 처음으로 염색도 좀 해보고. 네. 아니요, 얼굴빛이 달라지셨는데요. 착해졌는가? 네,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태극기 집회를 몇 년 동안 주도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집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유튜버들의 집회 시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많겠다. 이제 언론 방송에는 몇몇 분들의 발언들이 나오지만 네. 한편으로 코로나 희생자들도 계시거든요. 유가족들도. 근데 그분들이 할 얘기가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하나는 이제 말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우리 공화당이 근 6년 가까이, 네. 이번에 보니까 227차 네.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조금 의사 표현을 하는 거 다 좋다. 단지 하나 정오. 네. 정오라는 게 체제에 대한 투쟁 이런 거는 있지만은 반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증오는 전달 방법은 네. 조금 바꾸는 게 안 좋으냐. 그러니까 반대 집회 한다고 서울의 소리가 또 난리하고 네. 반대 집회 하대. 그래서 그러니까요.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녹취 갖는 이명수 기자가 네. 전화 몇 번 왔어. 근데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전화를 안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온다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아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왜 오냐. 네. 그분 지금 아파가지고 네. 건강회복하기도 그래서 힘들다. 지금 조원진 대표가 못 오게 막았다면서요, 거기는. 나 그거 오지 마라. 네. 그거 오면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설 수 있냐. 네. 그런데 그럼 또 맞불 집회 합니까? 새로 보면은 우리 공화당이 훨씬 클 텐데. 네. 거기보다는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 있는 분들 별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왜 맞불 집회를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저로 오냐. 예. 그거는 우리 공화당이 그냥 가만히 설 수 없다. 예. 그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으로 갔군요. 근데 아무튼 방송에서 오보를 막 날리더라고. 아, 네. 내가 양산 글로 가라고 사저 집회하는 분들이 표륜 집단이도 정치 깡패다 이런 얘기한 적 없거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저로 가라 손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은 막으신 거는 맞네요. 그리고 오면은 네. 우리 공화당이 네. 아무튼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 아무튼 경고를 한 거지. 알겠습니다. 태극기 서울의 소리가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근데 양산 사저 앞에 집회 비판 시위 집회 표현의 자유 다 좋은데 극성스럽고 욕설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이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는 그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데 예. 그래야 하면은 다른 부작용이 또 생겨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사저 앞에 무슨 집회 이런 부분은 단지 하나 방법은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집회해도 경찰들한테 욕이나 먹고 그래 했지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투쟁은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가장 했잖아요. 강하게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네. 저는 그 시위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워낙 그분들 생각이 그럴게 우리도 워낙 많이 당했다. 그 당시에 촛불 당시에 네. 단두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틀이 나타나고 이런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분들도 조금 그냥 넘어가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집회 우리나라 최고의 집회 전문가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해지셨어요? 부드러워지셨어요? 유해졌지. 자 양선 사저 앞에 이렇게
확성기를 틀고 욕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들 정신병원에 가고 아니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막아주셔야죠. 촛불 때문에 정신병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지사지로 보면은 제가 양산사지의 집회 형태, 네. 그 시위 형태는 뭐 옳다고는 얘기 안 해요. 네. 단지 하나 역지사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맞불 집회 언제까지 하는지 저 좀 보려고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어른이라는 분들이 이런 그 갈등들은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 뭐 저는 정치에 좀 떠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아니 우리 공화당 대표인데 박수 치고 있던데 요새. 누구요? 속으로는 국민의힘 사람들 속으로 박수 치는 거 아닌가? 거기 그런데요 대통령이면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좀 실수했더라고. 네. 그 말은 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양산사저에 뭐 대해서 집회 얘기를 하고 예, 뭐 법대로 그거는 그래 표현하는 것은 안 맞죠. 사실은 뭐 헌법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은 네. 방법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이 정도로 했으면은 네. 좀 나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서초동 간 거 아닌가요? 네네. 내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정진규님께서 많이 여유롭고 부드러워지신 듯. 네,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 느끼고 있어요. 성명식님께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는 없어졌던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네, 서울의 소리도 이렇게 정지 먹었죠, 그게? 정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간 서울의 소리는 바로 유튜브가 정지되고 양산사지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있는 그 유튜브는 그냥 살아있고 요새 민주당이 문파 이파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민주당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네. 그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고 법으로 잣대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정치력 부족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무섭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집회 전문가 태극기 집회는 이제는 안 하시죠? 6월 25일 날 네. 6.25 72년 네. 뭐 이래서 집회를 또 하시려고요? 시작을 합니다. 또 시작이면 계속 하시려고요? 집회하는 걸 와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지금껏 이제 부드럽고 다 좋은데 왜 또 시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종북 네. 세력들 또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뭐 이런 세력에 대한 6.25가 우리가 한테 남긴 그러한 정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시 되새겨야 된다. 그런데 이런 네, 대표님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김제동은 경북이지 절대 종북 아닙니다. 김제동은 뭐 경북이 아니고 우리 동네 같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김제동은 경북이면서 아무튼 왼쪽이지. 그 종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북주의자들 있지. 간첩도 있고. 네. 저도 안철수 뭐 의원이 간첩 없다 했는데 네. 문재인 정권 때도 간첩 잡았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뭐 간첩도 있고 네. 종북도 있고 네. 친북도 있고 뭐 또 친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단지 하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여러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예전에 그거는 뭐 우리 공화당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예전에 저 사람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녀 사냥 많이 했잖아요. 뭐 그 과거가 있지만은 네. 지금도 뭐 빨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판문점 지나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쪽에 시진핑 그 중국저도 있고. 네. 요새 뭐 우크라이나하고 쌓여 있는 푸틴도 있고. 네. 뭐 소위 빨갛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 사상하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이지.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조금 빨갛게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무슨 또 제가 어디 빨가요? 검은 네? 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연일 격하게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는 월북 조작의 정황도 있고 또 제가 정보에 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 네. 여야 의원들이. 그러면 예. 국힘당에 정보에 있었던 사람들 뭐 하태경이 자꾸 떠들어서 하태경 의원이라고 해야 된다 하대. 네. 그때 뭐 했냐는 거야. 그때 정보 다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사실은 공론 분열보다는 정보 공개를 당당하게 민주당이 들고 나와라. 그러고 또 정보위 그 내용들은 다 속기록이 있어요. 네. 또 속기록 다 공개해라.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월북 탈북 조장인지 네. 그런 월북 조작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제 색깔로는 몰고 가는가 예. 이런 부분에 한데 저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조작을 하려고 조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하나 그런 상황으로 위에서 기침했는데 저 밑에 감기 걸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정보위에서 그때 뭐 여러 회의가 있었고 정보가 공개됐고 속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 뭐 정보위 공개 요청하면은 네. 정보위원장이 뭐 공개하겠다. 이래서 그거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실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데 네. 그 제시된 정보가 100%다 진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깥에 보니까 좀 자세히 보일 텐데 이준석 대표는 내일 윤리 회부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윤핵관들과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예. 사실은 우리 탄핵정국에서 원내대표였고 예. 제가 수석 최고위원 격을 네. 했어요. 당대표 그렇긴 해. 당대표 이제 당서열로 보면은 당대표 1, 2가 정진석, 예. 3이 저였는데 네. 뭐 탄핵정국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 맞아요. 그런데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또 젊은 당대표가 그렇게 무시하고 쌍욕을 하고 서로 부딪히는 건 옳지 않다 이래 보고요. 예. 요즘 어제 제가 우연히 봤는데 뭐 배현진 네. 그 최고위원이시죠. 최고위원이요. 네. 거기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네.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싸우길래 네. 저것들이 미쳤구나. 저것들이 아니 저 저거 지방선거 끝나가지고 뭐 네. 겸손해지자고 떠드는 거 다 거짓이다. 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마이크 켜놓고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뭐 나쁜 게는 없다. 그런 뭐 프로도 있는데 개싸움들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도저히 그 제가 있었던 10년간 몸담았던 네. 국회의원 했던 그 당에서 네.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잖아요. 네. 대표가 당의 선배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밑에서 또 치받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넘어가겠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지날 동안 해명을 못했다는 거. 이것은 뭐 첫건이 또 뭐 각서까지 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칼을 전해야 되는데 또 뭐 그러기는 좀 그래서 네. 그냥 첫건 정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아무튼 혁신 개혁 얘기하고 국민 속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건 없고 당권이나 뭐 당의 주도권을 놓고 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인터뷰 중에 조금 우리 대표님이 거친 발언 반말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 국민들이 제가 사과합니다. 술자리 가면 더 심한 얘기 많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천공 스승께서 영부인 역할 막 강조합니다. 바빠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굉장히 그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인데 자기들이 영부인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빨리 영부인 하겠다고 선언을 하라. 네. 그러고 제2부속실 만들고 예. 주변에 팬클럽. 네. 영부인이 팬클럽이 뭡니까? 그런 팬클럽 없애고 네. 뭐 천공 그분 잘 모르지만은 내보고 전화 많이 오더라고 천공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40일에 50%가 떨어졌어요.
50% 밑으로 네. 지지율이. 네. 그건 뭐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 그 소위 검색률이 더 높으면은 네. 그러면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 그다음에 40일 됐는 대통령 앞에 차기 지도자가 장관 이름이 올라오면 그 장관은 바로 언론사 기자들한테 내 이름 좀 빼달라. 그런 쇼라도 좀 해야 되잖아. 네. 다른 쇼는 다 하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 예. 한동훈 장관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디로 가는가. 저는 조금 정치 오래 해봐서 네. 이렇게 또 무너지나. 정권 초에 좀 국민들의 기대가 조금 기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30%대로 떨어진다. 10월 달. 첫째는 아무튼 통제, 네. 통솔, 자제 예. 이게 잘 안 된다. 지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 경제 문제가 윤 대통령 말대로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내적 요인도 있고 외적 요인도 있지만은 그게 물가 못 잡고 물가가 6% 8% 올라가는 순간에 뭐 지지율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네. 뭐 그때도 지금같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고 윤 대통령은 뭐 그런 상황을 전개할 거냐. 네. 지금 다 잡아야 된다. 네. 다 잡다는 게 제가 뭐 좀 압력을 넣고 이런 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 국정운영 기조 방향을 다시 다 잡고 가라. 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했던 거 있잖아요. 예. 제2부속실 문제 안 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사과하고 전환시키는 게 맞다. 예.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50% 미만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응답은 49%로 집계됐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KBS고 공정, 신뢰 이게 중요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영하 변호사 통해서만 듣지만 아무튼 어떤 정치인도 네. 뭐 서로 연락을 안 하고 계시니까 인사도 잘 안 받습니까? 아니 뭐 누굴 만나 인사를 받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나오셔서 산보하시고 예. 집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빨리 이 건강 회복을 하셔서 네. 뭐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위해서는 정치적 발언도 하고 좀 나서시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뭐 그분 뜻이니까. 네. 그분 뜻인데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별로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시 또 전개되겠죠. 아, 뭐 국민의힘이 뭐 대구에서 국민의힘은 절대적이죠. 영향력이 아니고. 그렇죠. 호남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이듯이 이 양당이 너무 절대적이라서 지금의 현상은 국회를 25일간 문 닫아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양당제도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예. 선택했던 국민들이 네.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책의 그런 그 양당 제도의 그런 고착화도 좀 탈피해야 된다. 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태극기 집회 6월 25일부터 하신다고요? 네.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아무튼 꼭 하셔야 되겠어요? 2월 25일은 6.25. 네. 6.25 72년 이래서 이제 하고 대표님. 뭐 매주 저희들이 집회하던 거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만하세요. 많이 근데 하셨잖아요. 하라는 분도 많더라고. 아니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양 사저 앞에서 이렇게 갈등 보이고 첨예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공화당이 집회 안 하니까 이상한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떡하노. 다 내가 볼 때는 뭐 서울의 소리나 이분들도 맞불 집회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맞불 집회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좀 우리 집회 와서 좀 보라 그럴게요. 막아주세요. 저는 거기 가면 맨날 멱살 잡혀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네. 요즘 뭐 많이 변화돼 가지고. 전 취재하고 지나가는데도 막 잡혔어요. 괜찮아요. 좀 네. 한번 보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너무 부드러워져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드러워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